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걱정과 우려 속에 고3 학생들이 첫 등교에 나섰던 날,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인천 지역 66개 학교 학생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현장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굳게 닫혔던 교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학교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 거리 두기. 마스크를 낀 친구들의 얼굴만큼이나 낯선 모습입니다. 1m 거리 두기 하고 들어가세요. 먼저 순서대로. 한 사람 들어가고 1m. 잘했어요. 교실 확인하세요. 2달 반 만에 등교길에 오른 고3 학생들은 설렘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일단 진짜 오랜만에 학교를 오게 돼서 떨리기도 하고 좀 아직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학원 강사였던 확진자를 통해 10대들의 감염이 잇따랐던 인천. 개학 첫날도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갔다 온 동전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두 학생 모두 다행히 이날 학교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등교 3시간 만에 사상 유례 없는 귀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염에 노출된 학생이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인천 66개 학교는 또 한 번 개학을 미뤘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 누가 거기를 갔다 왔는지 사실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엄마들이 겁나는 거죠. 두려운 거죠. 학살정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엄마들이 이제 9월 학기제 외치는 엄마들도 계시지만 9월에서 이 코로나가 과연 정말 이렇게 잠잠해질까? 5차례나 미뤄진 개학 이후에도 또 한 번 찾아온 변수. 평범한 학교로 돌아가는 일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요즘 시장이나 음식점에서 재난지원금 사용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와 인천 지역 화폐인 이음카드로 사용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른데요. 김진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사용실적 적용을 비롯해 해당 카드에서 제공하는 할인과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을 이음카드로 사용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 이용할 경우 결제 즉시 3에서 5%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 할인이 적용되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 10,000원짜리 음식을 시킬 경우 9,500원만 결제하면 됩니다. 이음카드 어플을 통해 온라인 쇼핑도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이음카드 어플에 있는 인천 이몰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출하지 않고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 결제 금액에 대해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존 이음카드 10% 캐시백 혜택은 받지 못하는데요.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구별로 추가로 제공하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금액에 대해 연수구는 5에서 7%, 서구는 5%, 그리고 부평과 계양은 2% 캐시백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음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면 결제를 받는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음카드의 경우 일반 신용카드에 비해 결제 수수료가 0.3% 낮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음카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사용 방식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기죽은 골목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화폐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역화폐 추가 할인을 해주는 점포가 대상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통. 지역화폐 결제 시 5% 추가 할인이란 피켓을 내건 가게가 한 집 걸러 한 집 꼴입니다. 지역카페 쓰시는 분들이 실제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이 한 60%, 70%는 된다고 봐야 돼. 한 일주일 전부터 많이 나오셔요. 재난 기본소득이다 뭐다 해서 요새 지역화폐로 내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져 이 시작은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로 물건을 사면 값을 더 깎아주기로 한 것. 이 지역화폐 때문에 새로운 단골 손님도 오게 됐잖아요. 시장에 안 오던 사람도 와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또 너무 좋고 또 자주 오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구조여야 되는데 불편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스스로 지키자. 그래야만이 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90개 점포 중 절반 가까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에서 10%가량의 경기 지역 화폐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점포에는 경기도가 수수료 전액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카드형 지역 화폐는 보통 0.7% 정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소비자의 경우 우수 가맹점을 방문할 경우 5%의 자동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수수료가 약 0.7%가 발생하는데 상인분들은 그 수수료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는 사람은 더 싸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업소에서 지역화폐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내라며 장사하는 행태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인천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 비해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운 데다가 여러 개발 이슈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4월 이후부터는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 아파트 매매 현황 어떤지 이재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3월 인천 전체에서는 9,118건의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2배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자세하게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수구와 남동구, 부평구, 서구의 거래량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4월 들어 아파트 거래량은 3월과 비교해 약 2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인천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랐습니다.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인천 전체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억 1,109만 원,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약 3,800만 원 상승했습니다. 특히 연수구는 약 6,700만 원, 서구는 6,900만 원 올랐습니다. 1, 2, 3월 달에 굉장히 많이 왔다가 지금 4월 달에 살짝 손님들이 뜸하다가 5월 달도 문의는 계속 와요. 근데 이제 1, 2, 3월 달에 많이 소진이 된 상태에서 물건이 많지도 않고 가격이 반등해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또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오셨다가 그냥 문의만 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상태예요. 인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천 부동산 시장에 쏟아지는 관심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상승세를 탄 시장의 악재는 없을까요?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 인천 부평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업계에 물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부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하기 전까지는 아파트 시세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작년 대비해서 아마 보통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체적으로 5천에서 1억 정도는 아마 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재개발 지구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부동산 규제에서는 벗어나 있었다는 점이 이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일단 재개발 지역이 많은 거랑 그 투기가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손쉽게 관심을 가졌다가 시세 차익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좀 유리한 조건이 있고. GTX B노선 연장이나 7호선 연장처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교통망 계획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 청라지구의 신도시, 가정지구 신도시 그런 데를 집중 공략하다가 그쪽이 소화가 다 되니까 부평 쪽으로 7호선 연장 선상에 있는 부평 쪽으로 많이 오셨다라고 봅니다. 부평구는 이제 강남까지 이어지는 7호선 연장 라인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GTX-B가 예비 타당성 통과한 게 가장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심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많이 낙후된 아파트나 오래된 빌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2, 3년 안에 부평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만 2천 가구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전망은 계속 상승을 할 것 같고요.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당장 오는 8월부터 인천에서도 분양권 매매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지금 인천이 외부 투자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비율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고, 왜냐면은 그 지어지기 전까지의 손바꿈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19 여파도 또 다른 악재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한 6개월 정도는 더 연장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코로나가 우리 국내에서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 투자자들이 한 3월 중순부터 이제 좀 멈춘 상태죠.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천 부평에 쏠린 관심이 쉽게 식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 정책이나 경기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속단은 경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물품 구매와 판매원 등록을 강요해 부당이익을 챙긴 불법 다단계 조직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강제로 판매한 물건만 58억 원에 이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시에 위치한 한 불법 다단계 업체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1월 법인을 설립한 뒤 속옷과 화장품 등을 판매한다며 방문 판매업으로 신고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천과 부산 등 전국에서 조직적인 다단계 판매업을 벌였습니다. 몇 명 정도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셨나요? 3,20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업체는 이렇게 모집된 판매원에게 물건을 강제로 팔거나 판매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는 전혀 의사가 없었는데 진짜 카드를 안 걸고는 일어날 수가 없게끔 그렇게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물건도 보내지 말라고 분명히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물건이 왔고 기간이 지나도 계속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판매한 물건만 10달간 44억 원에 이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불법 다단계와 선불식 상주업체 등을 집중 수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 행위를 저지른 피의자 총 14명이 검거됐고 이 중 7명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의 부당 매출 규모를 다 합치면 총 58억 원 규모입니다. 다단계 판매 업체, 선불식 상조 업체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등록 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저희 특사경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 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을 중단했던 미술관과 박물관들이 속속 재개관하고 있습니다. 이천과 여주, 광주에서는 다양한 도자 전시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최창순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천 세라피아에서는 지난해 열린 경기세계 도자 비엔날레 국제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실제보다 더 실제같이 표현한 도자 작품부터 생명체의 변형과 오염된 자연 환경에 의한 지구적 위기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 벼룩시장에서 구한 재료들로 완성한 작품까지 18개국 42명의 작가가 탄생시킨 250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을 도자기를 봤는데 뭐 영화나 뭐 연극, 뮤지컬 이런 것보다 이렇게 좀 정적인 거 봤을 때 좀 색다른 의미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주 도자 세상에서는 2030 세대를 겨냥해 4가지 색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자색과 밀레니얼 핑크, 울트라 바이올렛, Z세대 옐로 등 각가지 색에 맞춰 4명의 작가가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쳐 보입니다. 4분의 작가들이 각각 자신의 그 스펙트럼에서 지금 전시를 기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시너지로 좀 치유의 에너지를 받아서 곤지암 도자공원에서는 도자를 통해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려 청자부터 조선 백자, 현대 작품에 이르기까지 도자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안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개관을 못하고 휴관을 오랜 기간 했습니다. 관람객 여러분들 많이 기다렸을 텐데 이번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침이 바뀜에 따라서
12일부터 여주, 이천, 광주에 있는 한국도자재단의 모든 박물관, 미술관들이 개관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조치가 완화되면서 다시 문을 연 한국도자재단의 박물관과 미술관들은 올 한 달간 무료로 운영됩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사선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 단독 입후보하면서 사실상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됐습니다. 여성 시민운동에 주력하다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 입성한 김 의원은 4선에 성공하며 21대 국회 여성 최다선의 중진 의원이 됐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 당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의장단에 여성 대표가 없었다며 남성 중심의 정치 영역에서 유리천장을 깨뜨리고 여성 롤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매몰지 24곳을 복원합니다. 지역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매몰지는 모두 30곳인데요. 인천시는 관련 법에 따라 발생농가 5곳과 군유지 1곳을 제외하고 모두 복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승인도 완료했는데요. 한태호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은 토양을 신속하게 원상복구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천시가 올해 하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에서 일할 시민을 29일까지 모집합니다. 부천시는 올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친환경 소품 만들기, 우산 수리, 마을 정원과 텃밭 조성 등 지역 4개 사업에서 일할 주민 1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이 확정되면 8,590원의 시급과 함께 주 연차 수당, 4대 보험 가입이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 2억 원 이하의 만 18세 이상 부천 시민이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나 워크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대다수가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91%가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는 술집과 클럽 등 유흥업소가 81%로 가장 높았고 노래방, PC방 등 오락시설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경기도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97%가 잘했다고 답했으며 헌팅, 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와 PC방, 노래방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85%가 동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경기도가 프리랜서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실태 조사에 들어갑니다. 도는 프리랜서의 업종별 규모와 근로 실태 등을 조사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도는 7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0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미사용된 학교 급식 경비를 학생들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3월부터 석 달간 미사용된 급식비 1,700억 원이며 초중고 학생 169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다만 학교 급식 운영체제 유지와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5만 원은 식재료 꾸러미로 지급되고 5만 원은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모바일 형태로 지급되는 상품권은 농협몰을 통해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드라이브스루 판매 방식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은 안성 등 6개 시군 장터와 함께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농축산물 34톤을 판매했습니다. 또 경기도와 수협은 김포 수산물 상설 장터 등에서 수산물 877세트를 팔았으며 고양꽃 박람회장 상설 장터에서도 286톤의 농산물이 판매됐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용자만 110만 명의 누적 사용액이 2조 2천만 원. 바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인천 이음카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놀라운 성장세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이용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역 화폐로서 역외 소비를 막고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에 대한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느냐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그리고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인천 이음카드의 사용량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파격적인 캐시백 지원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정부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캐시백 지원을 정부가 한 4% 정도 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8% 2조 원에 대해서 추가 발행하고 8%를 지원하겠다. 지자체에서 2%만 부담지면 이제 10%를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죠. 각종 또 정부가 소비 쿠폰을 그 차상위층하고 기초수급자 어려운 분들에게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급을 했는데 한 11만 명 정도 됩니다. 인천시가. 네. 근데 이제 인천시는 이음카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선불카드로 줬는데 이음카드로 줘서 이제 가입자도 한 10여만 명 더 늘어나게 된 거고요. 지금 이제 발행의 규모를 이렇게 보니까 1, 2월 달에는 인천시가 이제 4% 지원했었거든요. 네. 그때 발행액이 1월 달에는 1,350억, 2월 달에는 1,148억 이렇게 조금 감소하는 추세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3월부터 10% 지원하다 보니까 3월에는 1,883억, 4월에는 이제 2,000억이 넘어갔습니다. 2,168억이고 5월 달에는 이제 하루 평균 한 88억 정도 네, 이렇게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우려되는 점들도 있습니다. 이 수조의 시민 돈이 거래가 되는데 안전장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먼저 인천 이음카드 충전금 계좌 운영은 대행사인 코나이 그 명의로 개설을 해서 대행사 코나이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죠. 네네. 그 이유는 인천시와 업무 협약 시 협약서에 의해서 직접 돈을 관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운영사인 코나이가 요즘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정지 및 그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아 물론 이의 신청을 해서 이제 구제의 그 절차를 이제 밟고 있는데 만약 그 상장 폐지가 현실화됐다면 인천 시민들의 그 재산 피해는 그 수천억에서 수조 원이 될 수도 있었다. 또 시에서 발행한 만큼 그 문제가 발생하면 시도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앞으로도 코나이 그 회사가 여러 가지 경영상의 이유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네. 아마 이음카드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그 존재할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어떤 입장이신지 이 부분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처음 계약할 때 관련돼서 제동장치는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그 인천시가 이제 발표한 내용만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은 8%의 지급 보증 보험, 그다음에 이제 질권 설정을 했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8%라는 것은 그 뭐 수조 원이 뭐 1조 작년에 1조 5천원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인천 이은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뭐 10,000원 단위까지도 저기 뭐 충전할 수가 있어요. 네. 보통은 이제 경기도나 이런 데는 50만 원을 딱 한 번 해하고 5만 원을 딱 이렇게 먼저 받는 그 혜택을 받는 구조인데 여기는 그때그때 충전하기 때문에 충전 금액이 작습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질 않아요. 50만 원을 충전해가지고 다 쓸 때까지 가는 거 하고 2, 3만 원을 충전해가지고 바로바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평잔이라고 그러는데요. 평잔이 평균적으로 계좌에 머물러 있는 돈이 한 300억 가량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수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0.1% 수시 입출금 통장을 쓰기 때문에 약 한 지금까지 모여 있는 이제 그 이자가 한 5천만 원 가량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인천시 자체에서는
지금 이제 8%에 한 3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보증 증권을 끊었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곧바로 그 질권을 이제 설정해놨기 때문에 곧바로 그 돈을 이제 회수할 수 있는 우선권을 회수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조치를 일단은 취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치는 취해놨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지금 조례만 있다가 상위 법이 없었는데 네. 지역사회 상품권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인천시는 기금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이 만들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기금을 이제 상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그대로 이제 받아오면 되고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우려하시는 대로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화 규정이 올 하반기부터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이제 부족한 점도 정부 입법으로 더 강화시킬 거로 보이고 네. 자금 흐름이나 내용은 매 분기마다 인천시가 계속 자료를 그 요청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뭐 일반에 공개되는 건 아니지만은 인천시는 자료를 다 보고 있습니다. 시가 마련한 안전 장치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 신기철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게 맞긴 하지만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재난안전기금 등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네. 가입자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평장고라든가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은카드에 50만 원인가요? 그 충전할 수 있는 비용들이. 그다음에 그 사용하지 않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협약서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협약서에 인천 시민의 재산을 보호받지 못할 만한 독소 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우리가 공개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도 하고 또 네. 인천시의 의원들은 시의원들은 이런 협약서를 못 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왜 그러냐면 시민들의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독소 조항은 어떤 게 있는지 고쳐야 될 건 무엇이 있는지 8% 지급 보증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금액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좀 짚어볼 필요가 네. 있다. 그러니까 그 산업이라든가 이쪽에서 그 자체적인 특위를 좀 구성을 해서 그 협약서를 한번 보고 그거에 대한 판단도 좀 만들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우리가 이 캐시백 혜택에 대해서도 앞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문제는 이 6월로 캐시백 10% 할인이 종료됩니다. 네. 이후에는 뭐 이용에 큰 변화가 없을지 향후 이 캐시백은 어떤 방향으로 갈 예정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올해 인천시가 캐시백 예산을 확보한 건 628억이에요. 일반 회계에서. 그런데 최근 이제 국비가 추가적으로 28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제 2조 원을 더 추가 발행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총 976억인데 굉장히 많은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네. 이 정도면은 이제 한 가구당 약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소비 복지를 지원하는 셈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대책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대책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6월로 끝나지 말고 12월까지 지금 특별한 재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더 늘려야 된다. 지금 인천시는 돈이 세이브가 됐어요. 의원님 아시겠지만은 뭐 경기도나 서울시는 뭐 특별히 더 주는데 인천시가 공교롭게 넓히면 넓히는데도 국가에서 다 해준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 돈이 약간 좀 세이브가 됐거든요. 그 여력을 저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모든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여기에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월 달에 국가 추경이 예정되어 있고 인천시도 추경이 예정되어 있어요. 네. 거기서 반영해서 올 연말까지 이렇게 가져갔으면 우리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이 좀 더 한숨을 좀 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캐시백 지원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하고 시는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그 세금이라는 건 헛밥처럼 걷었다가 다시 내주고 네. 걷었다가 다시 내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이은카드에 캐시백을 많이 주는 만큼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일어나서 그만큼이 또 세금으로 걷어들여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더 넓혀가되 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편의적인 부분은 좀 열어놔야 된다. 지금 제가 그 선거 때 4.15 총선 때 나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은카드의 사용에 불편한 점에 대해서. 네. 지금 그 사용하는 그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나눠보면 다 20% 정도의 시민들이 다 골고루 이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그 문제점은 충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충전하기가 어렵고 인터넷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충전하기가 어렵고 그 이음카드사와 통화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기본적인 서비스 정도는 좀 우리가 안정화를 취해가면서 넓혀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서비스 부분을 조금 충족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일반 카드와 비교했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맹점이나 사용처를 좀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가맹점포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 15만 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99.8%를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와 일치율이 99.8%라는 뜻이에요. 네. 약간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디가 지금 안 되냐면 유흥업소, 그 다음에 대형마트, 백화점, 그 다음에 인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기업들, 이런 데는 쓰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99.8%이기 때문에 사용처는 전국 최고입니다. 약간 지금 경기도가 약간 좀 활성화가 덜 되는 이유는 10억 미만 점포들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편의점도 안 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잘. 이런 거에 비춰 본다면은 인천시는 뭐 아주 사용처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는 이제 그 부가 서비스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불편한 점들은 4월달에 갑자기 그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 폭증하다 보니까 문의가 폭증하다 보니까 그때 좀 응대가 좀 늦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공공 배달앱 수수료가 문제가 됐는데 이음카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전화 주문 서비스도 추진하지요. 그 부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이 이제 기업 결합을 하면 99%의 이제 독과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공공 배달앱이 좀 필요하다 해서 그 최초 버전으로 서구 배달 서구가 지금 이제 미약합니다. 한 300개 정도 가맹점을 시작하는데 서구 관내에서 한 1000개까지 늘릴 예정이래요. 그러면 큰 이제 어려움이 없을 거로 보여지고 이거를 지금 서구만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전구에 빨리 확산된다면은 우리 가맹점들 주민들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관련해서는 추가로 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해 보겠습니다. 계양산성이 사전 5기 끝에 국가 사적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삼국시기에 축조된 걸로 추정되는 계양산성은요, 시대별 축성 기술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계양구에서 국가 문화재 지정은 계양산성이 처음입니다. 국가 사적 문화재 지정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죠. 이찬용 계양문화원장 그리고 김홍종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국가 사적 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굉장히 두 분이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먼저 이 원장님. 예, 물론 계양산성이 국가 사적 지정된 거에서 굉장히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네. 물론 문화원에서 그렇게 수고한 건 없고 계양구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고 문화원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성이 국가사적 지정으로 됐음으로 해서 많은 국비를 통해서 좀 더 복원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지역의 그 활성화도 많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김 과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지난 5월 13일 날 우리 계양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우리 계양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30만 우리 계양 국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4번의 보류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산성이 지난 5월 13일 국가 사적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계양산성이 이렇게 국가 사적 문화재로 지정받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우리 계양산성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계양산성은 계산동 그 10-1번지 계양산 동쪽 능선에 그 위치하고 있으며 길이가 1184m, 높이가 7m, 면적은 1190평이 되겠습니다. 네. 그 우리 계양산성이 이제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산성은 이제 그 위치적으로 한강 하류와 서해가 만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또 자리하고 있고 또 성곽 양식 방식이 그 시대 변화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학술적, 문화재적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 국민들이나 우리 인천 시민들 누구나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옛날 그 계양 산성 내에는 그 공동 묘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혐오 지역이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등산을 가다가도 그 지역을 피해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현 우리 박형우 계양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우리 계양의 어떤 역사적 그 문화적 정체성을 이제 확보하자는 그런 강한 의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2014년까지 그 산성 내에 그 1037기 민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17억 예산을 들여서 전부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산성 내에 그 개인 사유지가 37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저희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탐방로 조성 공사를 했습니다. 분묘 이장 지역에 장지도 식재하고 나무도 심어가지고 그 우리 탐방객들이 아주 편안한 가운데서 탐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그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잠깐 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이 저 지금 뭐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 사진이 이제 그 2009년도 네. 촬영한 그 계양산성 내 항공 사진입니다. 이 자리가 전부 공동묘지 자리입니다. 요게 네. 이제 이렇게 있는 게 분묘인데 1037기가 이렇게 산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1037기를 말끔히 이장하고 이렇게 탐방로 조성하고 이렇게 한 그런 현재 2019년도 작년에 항공 네. 촬영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10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게 이 사진으로도 지금 나타나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 우리가 사실 계양구가 그 재정적으로는 뭐 그렇게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장님의 그런 강력한 의지 덕분에 이제 이렇게 정비를 하고 하니까 이 계양구의 어떤 노력도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높게 평가해서 이번에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오랫동안 국가사적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까지 4번 신청했는데 모두 보류당했어요. 그리고 5번째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안 됐던 거예요? 네, 그게 우리가 사전 오기 끝에 네. 계양산성이 이제 그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자, 우리 계양산성이 과연 어느 시대에 축조가 되었나 초축 시기에 대해서 학자들끼리 의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부 학자들은 이게 백제 시대에 초축이 되었다. 또 어떤 시대는 통일 신라 시대에 초축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학설이 양분되어 있는 게 이거를 우리 계양구에서 하나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이제 뭐 갈 수는 없다고 판단하에 작년도 9월 달에 마지막으로 10차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차 발굴한 결과 이 성을 쌓은 방식이 통일 신라 이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백제 시대에 초축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문화재청 사덕지정 분과위원회 문화재위원회에 저희가 이제 안건으로 상정해서 그게 심의 의결되어서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사학자들 간에 이 논란도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백제 시대에 조성이 됐다라는 설명해 주셨어요. 예, 요 자리에서 잠깐 또 제일 중요한 걸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계양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국가 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입니다. 네. 예, 그래서 대호가 사적 제 556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랑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표구를 해서 우리 계양구에 이렇게 청량님 접견실에 이렇게 좀 걸어놓을 예정입니다. 예. 네,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 증서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양산성 백제 시대에 조성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어떤 곳이었는지 이 원장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계양산성 축조 시기 가지고 분분합니다. 말이 많고 그거로 인해서 사적 지정이 굉장히 미뤄져 왔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1차 발굴 때부터 보면 백제 시대에 가깝다. 이쪽 지역이니까 한성 백제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신라 시대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처음 축조 시기가 결정이 안 나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백제 시대에는 유물이 많지가 않고 몇 점 나오질 않았어요. 출토된 게. 그리고 신라 시대에 낀 유물이 많이 좀 나왔고 그래서 나중에 학술대에서 신라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그 지금 초축 시기, 그러니까 처음 그 축성한 시기를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 연구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야 초축 시기가 어느 정도 결정되기 때문에 삼국 시대에 축성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삼국시대에 축조가 됐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계양산성이 어떤 역할을 하던 곳인지도 알려주시죠. 그렇죠. 계양산성, 계양산이라는 게 지금 395m인데 계양산이 그 한강 하구 또 김포 평야 쪽에서는 제일 높은 산으로 평야에서 우뚝 솟은 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양산에 올라가면 사방이 다 잘 보이고 서해 바다까지도 다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망권이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우측으로 내려와서 고성산이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가 고성산이라고도 했고 또 그쪽에 민묘가 많았다고 그래서 공동묘지가 있다고 해서 그 원주민들은 북망산이라고도 했어요. 그 자리를. 그런데 거기다 산성을 만들어서 방위적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조망권이 좋기 때문에 유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위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고 또 유사시에 그곳에 이제 주민들이 그곳으로 피난을 가서 그 성에서 지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청야수성이라는 전법이 있습니다. 청야수성은 그 안에 먹을 것도 식량, 물 다 보관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적이더라도 한참 기다리던 물러갈 정도의 이런 전법을 얘기했는데 그런 지역이 아니었나.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사업의 마무리는 계양산성의 복원정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원정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총 소요 예산이 한 3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으면은 뭐 대외적으로 우리가 그 계양산성의 그 이미지도 높아지지만 그 우리가 복원정비 사업을 할 때 국가에서 사업비의 70%를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2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천시 재정 여건이나 우리 계양구 재정 여건을 봐서는 상당히 그 많은 세이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계양산성이 복원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 계양구에서는 이 부평, 도호부의 사직단 자리도 발견이 됐다고요? 네. 이 사직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곡식의 신하고 토지의 신, 게 제일을 지는 장소였습니다. 또 서울에 사직단이 있듯이 서울에는 임금이 사직제를 1년에 2번씩 지냈고 지방에는 고을 사또들이 지낸 거죠. 부사들이 사직제를 지내왔고 기우제도 지낸 장소인데 부평에도 사직단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봤습니다. 찾아봤고 자료상에도 뭐냐면 부평 부도부의 서쪽으로 1위의 사직단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도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도가 어디 뭐냐면 부평 향교하고 중구봉 밑에 중가운데 사직단이 그려져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해동 지도라고 거기 있는데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정확한 게 어딘지 몰라서 한참 찾았습니다만은 이 일본인이 그 사직단지를 옛날에 임야도를 1922년도에 불화받은 도면이 국가기록원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찾아봤죠. 찾았더니 지금 계양구 연무정 활터 자리에 거기에 사직단이 있었던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사직단 복원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역의 향토문화 역사를 발굴하는 차원도 있고 1인들이 1915년도에 그걸 다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민족말살 정책으로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복원하는 차원으로 꼭 이거는 복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계양산성이 국가 사적문화재로 지정됐다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관심과 또 복원의 힘을 더 쏟아야 되겠죠. 자,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